안녕하십니까, 이표더블입니다. 저희가 2023년 1월 달에 저희가 실제 2023년 전체를 놓고 구체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간단히 요약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글로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경제의 어떤 빅데이터 추세를 한번 공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안전자산인 채권과 그리고 위험자산인 주식,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떻게 저희 지금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 가면서 투자의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지 좀 공유를 드리고, 그리고 지역 측면에서 선진국가, 디벨롭 마켓과 그리고 이머징 마켓,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이런 현재의 저희가 판단의 잣대를 또 설명을 좀 드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번 사이클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사이클이 가져다 준 변화의 힌트들을 좀 공유를 드려서 그런 세부적인 자산을 투자를 했을 때에 가장 지금 핵심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빅데이터의 힌트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 프레젠테이션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경제의 부분 중에서 가장 지금 헷갈리는 부분, 모두가 헷갈리고 계시는 부분은 지금 팔아야 되는 시점인지 사야 되는 시점인지 상당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팔아야 되는 시점 같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투자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 거의 극단적으로 거의 80% 이상이 다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팔아야 되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황이 온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비관적이니까 오히려 그 끝까지 다 오지 않았냐, 사야 되는 국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럼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이게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주가 지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가 약 30% 넘게 하락을 했다가 한 10% 정도 반등을 보였습니다. 약 한 30% 정도, 하락분의 30% 정도의 반등이 지금 나온 셈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채권 가격 같은 경우는 미국 재무부 채권의 실질 금리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약 한 100 정도 빠졌다가요, 한 10 정도 지금 최근에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금리이기 때문에 이제 채권 가격의 역수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한 30% 정도 반등이 나온 것과 10% 정도 반등이 나온 채권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채권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일 수 있겠다라는 게 지금 투자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앵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러면 투자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가장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것들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올해의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미국 달러입니다. 달러 인덱스에 해당되는 건데요. 달러 인덱스가 약해질 것 같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불황에 대한 이슈와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가 확실하게 시장에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컨센서스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2023년에서는 금리를 좀 내릴 것 같고, 그리고 금리의 어떤 부담 때문에 달러가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부분도 최근에 거의 컨센서스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확실한데, 이 보통 100이라는 기점을 기준으로 올라간다는 것은요,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G10,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 기축통화들이죠. 기축통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이게 하늘색으로 될 건데 이머징 국가, 그러니까 신흥국 국가들, 중국을 제외한 엑스차이나니까 신흥국 국가들의 화폐가 약세를 보인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이 위에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꺾어진다. 파란색이 꺾어지든 까만색이 꺾어지든 이런 부분은 달러가 어느 정도 강세가 보였던 국면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방향성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달러를 가진 자들이 아무래도 선진국이나 신흥국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 통화가 강세가 될 테니까. 그러면 그런 시나리오는 알고 있겠는데, 그러면 선진국과 신흥국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속도적인 측면에서 빨리 급격하게 달러가 약세로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높은 신흥국 자산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좀 천천히 떨어진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낮은 선진국 자산을 선택하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저희 역시도 지금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적인 측면,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 지역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런 부분, 만약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게 급격하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신흥국 자산을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좀 천천히 오겠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선진국 자산을 선택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지금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란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완전 바닥에서 최근에 급격하게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하락폭에 비해서는 사실 크게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 하우스홀드, 그러니까 중국의 개인들 가게가 뉴 디파짓, 그러니까 새롭게 저축한 규모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리만 이후에 보시면 는 것은 사실 거의 없었는데요. 오히려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테이퍼링 하던 시절에 이렇게 많이 저축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보시면. 그런데 그 뒤로 거의 저축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생각해 보시게 되면 부동산 가격, 그리고 소비, 이런 쪽으로 갔다는 걸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비 관련 테마를 사시거나 아니면 부동산 관련 테마를 많이 사셨던 거죠.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러면 지금 대출이 상당히 낮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대출 받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대출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저축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동안 돈을 많이 잠겨놓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이야기는 다시 이 사람들이 요거를 통해서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소비로 이루어지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 옵션을 선택할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과 중국 자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을 동시에 감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글로벌리 여행과 같은 부분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텐데요. 이런 부분에 돈의 흐름이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중국 자체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혜가 이루어지는 국가나 자산으로 투자를 연결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고 했기 때문에 중국 자체에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한다면 중국 주택, 부동산, 인프라와 관련된 테마나 주식이나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아무래도 G2 중에 하나이면서도 글로벌리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 지역이지만 이번에 꽉 잠궈놨다가 확 풀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여파도 분명히 세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우려도 사실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불씨가.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것까지 고민을 하기에는 이미 유가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떨어졌고요. 그리고 나머지 인플레이션 지표들도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그 구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 페이지에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파란 색깔은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유가와 천연가스가 되겠습니다. 180 정도에 갔던 것이 지금 150까지 떨어졌으니까요. 한 30% 정도 가격이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180, 190까지 올라갔던 것들이 150까지 떨어지고 안정화된 그런 구간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번에 시장의 우려는 어느 정도 좀 마켓에 충분히 반영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빨간 색깔로 표시된 게 이런 커머디티, 상품 가격 인덱스의 평균값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런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사실 거의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보시면. 하지만 보게 되면 많이 우려가 있었던 게요. 생각해보시면 에그리컬처, 농산물 가격 폭등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라이브스탁, 고기 가격 폭등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플레이션 자체가 시장 전반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과 관련 이런 산업 사이클이 올라오질 못했었기 때문에 인더스트리얼 메탈, 산업용 금속은 가격이 전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논의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역시도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금리가 어느 정도 피크아웃하고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금 가격, 프레셔스 메탈과 같은 움직임도 최근에 조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쇼크가 오고 나서 그 뒤에 부분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데
키 맞추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구간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움직임도 같이 보시면 2023년 투자하실 때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시장에 있어서 빅데이터들이 가리키고 있는 부분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맺고자 합니다. 이게 40이라는 것은 40주를 이야기합니다. 34랑 34주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즉 이런 비관적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얼마나 지속됐느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 2022년 보시게 되면 가장 오랫동안 비관적인 그런 매주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비관적인 투자 심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 자산을 팔았던 거죠. 자산 가격이 그래서 떨어진 거고요. 그런데 리만이 터졌을 때나 닷컴 버블 터졌을 때나 그리고 이런 이제 금융 리스크가 터졌을 때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보시게 되면 거의 이러한 비관적인 심리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비관적인 듯 하다가 갑자기 확 일이 벌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오랫동안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투자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불황이 온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과거에 이렇게 불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비관적인 부분에서 준비가 되었던 시기는 모두가 지금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아, 나빠질 것 같다. 그래서 자산 가격이 조정받기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되게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산 가격 측면에서는 급격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도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모두가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비관론은 팔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자산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사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런 비관론을 걷어내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비관론을 걷어내고 나게 되면 이제 보이실 것 같습니다. 높은 금리, 그러면 높은 금리 때문에 채권을 사시게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높은 금리라는 게 어느 정도 사실은 계속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거라서 그럼 채권을 팔고 나게 되면 뭘 사야 되는데, 특정 지역이나 해외 자산을 사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흥국을 살 것이냐 선진국을 살 것이냐, 그 부분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그럼 또 오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쇼크가 어느 정도 시장에 프라이싱 됐기 때문에 가격이 꽤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 중에서 키 맞추기를 누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훨씬 더 투자하시는데 좋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일단 비관론을 팔자. 비관론을 팔고, 그리고 이런 비관론으로 지금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자산 가격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채권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와 주식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와 지역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잘 살려서 올해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저희는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저희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도 어느 때보다 지금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채권에 대한 차익 실현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도 그동안 미국을 포커스를 해서 투자해왔던 부분을 저희가 조금 뿌려가면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투자 비중을 좀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오늘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조금 변화하거나 자산별로 어떤 다이나믹스, 움직임이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금 준비를 해서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